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의 그 두 번째 책 루신, 노신의 아큐정전을 시작합니다. 노신은 1921년 발표한 아큐정전을 통해서 자가당착적인 정신승리법으로 노예 근성에 젖어있는 아큐로 대표되는 우매한 중국 민중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학대받던 존재인 아큐들의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혁명도 무력하고 무의미하며 오히려 민중은 그 피해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큐정전을 통해 폭로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한국의 아큐들에게도 노신의 이러한 진단은 유효한 듯 합니다. 노신은 중국 절강성 소흥부 선안의 동창 방구에 부유한 관료 과정에서 1988년 9월 25일에 태어나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본명은 조우스런, 주소인이며 유년기 이름은 아장이었고 학명은 장수, 자는 예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재산을 잃고 친척집에 맡겨졌습니다. 17세에 집을 나와 남경의 남강수사학당이라는 군대학교와 광무철로학당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1912년 북경대 초대 교장을 지낸 엄복이 번역한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중의 일부인 천연론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광무철로학당을 졸업한 후 일본 동북대학 토호쿠 대학에 유학하여 의학을 공부하다 중퇴하였고 귀국하여 항저우 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노신의 혁명이라는 이 뜻은 혁명이라는 뜻으로 1918년 신청년 잡지에 사용한 필명입니다. 이외에 영비, 하간 등 100개가 넘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반정부 논객으로 진독수 등과 함께 공산주의 혁명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수필가이며 번역가인 조우조런 주작이니 그리고 생물학 교수와 절강성 성장을 지냈던 조우렌조 주건이니 그의 남동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37살에 처음으로 노신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단편 광인일기 1918년 발간한 작품인데 이거는 중화민국의 봉건의 상징이었던 전통문화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민중의 각오와 행동을 촉구하게 되는 단편 소설로 신청년 1918년에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1921년 신보 부간에 연재한 아큐정전은 노신의 대표작이자 중국 문학의 대표작품으로 평가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고전이 되어 영어로 도고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1927년 46세에 상해에서 허강평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상해에 머물며 문필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1936년 초부터 폐질환에 시달리다가 그해 10월 19일에 상해에서 5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신의 광인일기와 아큐정전 외에도 고향, 공을기 등이 있고 소설집으로는 누람과 화변문학 등이 있습니다. 아큐정전은 1921년 노신이 발표한 대표적인 중편 소설로 베이징신문 신보 부간에 연재되었습니다. 아큐정전의 간단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하층 신분의 날품팔이 아큐를 주인공으로 중국 구민주주의 체제의 민중의 문제를 유머러스한 스타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전반에 그려진 정신승리법은 민중 자신들 속에 있는 노예 근성으로 노신은 아큐를 정신승리법의 집중적 존재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큐라는 이름은 널리 자가당착적인 성격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압박자로서의 처지를 깊이 있게 다루어
노신은 아큐의 운명에 대한 동정과 접근을 이끌어냈습니다. 아큐는 최후의 신해혁명 후의 지방정부 손에 총살당했는데 그것은 동시에 구사회에서 가장 홀대왔던 아큐가 구사회 체제에서 계속해서 피압박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혔습니다. 아큐 정전은 100여 년 전 청나라 말기 신해혁명을 배경으로 중국 민중의 혁명 허구성을 비판한 노신의 중편 소설로 1921년 베이징 신문 진보 부간에 연재되었던 작품입니다. 아큐라는 농촌 날품팔이를 내세워 서세 동정의 와중에서 자존심만 강했던 중국 민족의 약점과 병폐를 고발했습니다. 민족적 계몽을 촉구하는 주제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전편이 9장으로 제1장 서, 제2장 우승의 기록, 제3장 속 우승의 기록, 제4장 연애의 비극, 제5장 생계문제, 제6장 중흥에서 말로까지, 제7장 혁명, 제8장 혁명 불호, 제9장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신이 이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내세운 아큐라는 인물은 성도 이름도 없고 고향도 어딘지 분명치 않은 최하층 신분의 떠돌이 날품팔이입니다. 아큐는 시골의 동국박 사당에서 기거하며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갑니다. 천성이 비굴해서 지주나 힘센 동네 건달에게는 꼼짝 못하지만 힘이 역한 사람이나 여성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못난이입니다. 아큐를 지배하는 것은 영웅주의와 패배의식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잔인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비굴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하는 일과는 달리 자존심은 강해서 자기의 신체적인 결점에 굴하지 않고 노름에서 돈을 잃거나 남에게 얻어맞아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당이 마을에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아큐는 혁명당이 자기 편이라고 자의하고 우쭐했으나 어느 날 도덕의 누명을 쓰고 혁명당에 잡혀 총살형을 당합니다. 루신은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 5000년 탄탄한 역사와 철학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중국 민족이 실질적으로는 무기력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만으로 현실을 호도하면서 살아가는 아큐의 모습을 통해서 루신은 민족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대국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중국 지식인과 백성으로서의 노예근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전반에 그려진 정신승리법은 민중자신 속에 있는 노예근성이며 루신은 아큐를 정신승리법의 집중적 존재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큐라는 이름은 널리 정신승리법과 같은 성격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전개에 따라서 아큐는 차츰 피압박자로서의 양상을 기피하여 루신은 아큐의 운명에 대한 동정과 접근을 다해갑니다. 아큐는 최후에 신해혁명 후의 지방정부의 손에 총살당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구사회에서 가장 학대받던 존재인 아큐들의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혁명도 무력하며 오히려 민중은 그 피해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자기가 처한 위험이나 불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해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고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아큐 정전에서 아큐는 동네 깡패들에게 무참히 몰매를 맞고서도 아들 뻘드는 녀석들에게 맞았으니 아들에게 맞은 격이다.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았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큐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아픈 기억을 묻어버립니다.
순원, 손문에 의해 청조 타도와 공화제 수립이 추진되었으나 신의 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패배의식에 젖은 중국인들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정신적 승리로 생각하는 정신승리법으로 자위했습니다. 아큐정전은 중국 근현대 소설로선 처음으로 유럽이나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되어 출간되면서 중국 문학을 널리 알린 작품입니다. 중국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고 1947년에 화가인 펑츠카이, 풍자계가 만화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로맹 롤랑을 깊이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로맹 롤랑은 이 작품을 엄청나게 극찬했는데 가련한 아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보통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상대도 못하는 중국인들을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 중국인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큐란 모습은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1960년 홍콩을 배경으로 1990년 왕가이가 감독하고 제작한 또 장국영이 주연하고 장만옥, 유덕화, 유가령 등이 출연한 영화 아비정전의 제목은 바로 이 아큐정전의 제목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중국어판 제목이 아감정전, 아큐정전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중 포레스트 검프의 행적은 아큐와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기에 거기서 착안하여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감정전의 감은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의 성인 검프를 중국어로 음차한 것입니다. 다만 포레스트 검프는 아큐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신승리가 아닌 그저 선천적으로 두뇌가 발달하지 못해서이죠. 그럼에도 포레스트 검프는 아큐처럼 세상이 자신에게 맞춰지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굴하게 살고 비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웅이자 선지자로서 세상의 긍정적인 모습을 깨우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아큐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큐는 100여 년 전 신의 혁명 당시 반식민지 방봉건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외면하고 무기력함과 비겁한 노예 근성을 보인 중국 백성들의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로맹 롤랑의 말처럼 아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는 한국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인, 관료, 지식인, 언론들의 온갖 술수와 왜곡을 목격하고도 거론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봐 기둥 뒤에 숨어버립니다. 아큐라는 거울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지구적인 재난과 위선적인 정치와 비지식인의 비겁함, 개와 돼지로 전락한 한국인의 무력함을 고발하고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통찰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위선자들에 의한 통치는 시민들을 정신성립법을 강요하는 불이기로 내몰아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선과 불공정 그리고 정의가 사라져버렸고 정신성립법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국민들이 많아져 왔습니다. 권력과 자기 패거리들의 지지를 받는 도둑이 법과 헌법을 유린해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사익을 위해 정의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해도 못 본 채 하고 맙니다.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모습이 아큐를 느끼게 만듭니다. 기득권을 확보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자유와 인권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저항의식은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자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은 비판하는 내로남불로 대표적인 아큐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인간 내면과 사회에 대한 노신의 통찰력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노신은 중국인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데도 입 다무는 침묵은 죄악입니다. 권력과 억압적 분위기에 굴종하는 아큐가 되지
맙시다. 다음번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있는 책 세 번째,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의 황무지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